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핵심적인 이슈를 10분 안에 콕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여당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자,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을까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맡고 계신 박완주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요, 지난달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자, 이 후보가 이때 1인당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선이다, 이렇게 좁혀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추산된 금액인가요? 먼저 이제 재난지원금 큰 범주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요 금액 원칙은 빚내지 않고 추가 세수 범위 안에서 재원을 마련한다. 네. 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추가 세수가 얼마만큼 될 거냐. 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네. 대략 10에서 15조 네네. 정도가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세입보다 초과로 세수가 거치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추계에서 발생된 추가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한테 돌려드리는 방향에 대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요. 저희가 추계로 한 10에서 15조 정도면 네. 이걸 전체 그거를 그러면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사용이 아니고 일부를 과세 납세 유예를 통해서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네. 그러니까 올해 거둘 거를 네네. 내년에 걷는 네. 유예를 해서 세입으로 잡는 방식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또 내년 세제금이라고 결산 끝에 이제 내년 4월에 또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네. 이렇게 현실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 한 20에서 25만 원. 네. 이게 확정적이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범위로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국채 발행 없이 하겠다는 의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세금 납부 유예 방식으로 재원을 활용하겠다 말씀 네. 주셨고요. 네. 자, 이 지원이 결정된다면 지급 시기도 궁금한데요. 지금 보도로는 이제 1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회계년도 시작하자마자 집행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식을 추경으로 할 건지 내년도 예산, 지금 이제 한참 예산 논의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예산국회죠. 예,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추경보다는 실제로 그 예산을 증액을 해서 12월 2일 날 내년도 예산이 이제 법정 기일이 12월 2일입니다. 네. 이때 증액안이 통과되면 집행은 1월 1일부터 이제 가능한 거죠. 가능하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도 내년 예산에 담아서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안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6차 재난지원금인데 이 대통령께서는 재난위로금 이렇게 부르셨고, 지금 이제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자, 의장님께서 이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지원금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다 보니까 조선일보 등 일부 매체에서 이 돈으로 마스크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제목도 뽑았고요. 이 언론 보도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또 이제 대중들에게 그런 인식이 실제로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거 실제 방역 물품만 사라고 기획된 돈이냐? 이 용처와 목적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일상회복, 이제 우리가 방역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네.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연간 그런 개인 방역
필요한 가계 지출이 네. 대략 실제로 뭐 온도계니 마스크니 세정제니 이런 것들이 네. 지출된 게 사실이잖아요. 저희 집에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네. 네. 이제 앞으로도 또 이런 거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과거에 지난 2년 동안 비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지출에 대한 뭐 보상 개념도 있고 향후 이제는 할 수 있는 또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자. 그런데 이거를 꼭 그러면 마스크만 사느냐? 꼭 그렇지는 않고 현금 네. 지원 방식으로 갈 텐데. 네네. 그러면 어쨌든 이걸로 뭐 다른 물품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 마스크 구입이나 방역에 필요한 거는 가게에서는 결국에는 총액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상 회복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방역뿐만 아니라 뭐 방역에 따른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네. 그런 데를 사용을 하자. 일상 회복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콕 집어서 네. 뭘 마스크만 사라 그러면 뭐 아예 마스크로 구매해서 집집마다 배달하자 이런 논란까지 갈 수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 과거에 썼던 가계 소비, 향후 써야 될 소비, 이 일상 회복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자. 뭐 이렇게 이제 명명하게 네. 된 것입니다.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이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탁 꺼내고 김부겸 총리 대책이 없다. 처음에 재정 여력 없다. 어느 지갑에서 나오란 말이냐 이런 또 부정적인 입장도 좀 나왔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이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건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이게 또 당과 정부의 입장이 좀 이제 차이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사실관계만 확인을 해볼게요. 네네. 야당은 그게 불법이다, 직무유기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국세기본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2조에 의해서 이거는 세정당국이 네. 따뜻한 세정 또는 세정 지원이라고 해서요. 네. 예를 들면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20년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등을 납부 유예. 네. 그래서 약 30조 정도를 21년도로 넘겼어요. 네네. 그리고 정확하게는 지난 추석 때 10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분을 내년 1월 말로 이미 납부 유예를 했습니다. 네네. 이거는 뭐 같이 당정이 협의해서 그게 대략 3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11월 30일이 되면 소득세가 있습니다. 네. 소득세 중간 예납분을 지난주에 이미 내년도 2월로 납부 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 금액이 저희는 대략 아직 정확하게 추계는 안 했지만 뭐 5조 이상은 될 거다. 네. 그러면 이미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소득세 네. 다 합치면 7, 8조는 유예를 해놨잖아요. 이미 유예가 돼 있다. 그거는 뭐 확인한 결과고 네네. 이거는 통상적으로 세정당국 국세청장이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 유예 조치를 한 거를 갖고 하자 10에서 15조 정도인데 네. 이미 정부에서는 10월하고 지난주에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년으로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이 소상공인들 네. 이런 소득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통상 해왔거든요. 예. 납부를 유예해서 다만 이제 정부가 이자본 요 정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유예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책 소구요. 네. 이미 확정돼서 넘겼는데 그게 대략 그 돈을 갖고 추계하다 보면 20에서 25만 원이다.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님 그렇다면요. 절차적인 문제를 삼아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재부가 이렇게 좀 반대 입장, 부정적인 입장 강하게 피력하는 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례도 있는데.
이제 정부하고 이제 논의 중이니까 네. 그래서 야당하고 정부하고도 예. 결국은 정부가 수정안을 동의를 동의를 해야 국회를 본회의에 네. 통과가 되기 때문에 수정안 자체가 이건 이제 당정이 우선은 혹시 이게 네. 법인세, 유류 주세 모두 이걸 다 유예해서 네. 이제 원래는 세계 잉여금이라고 내년 결산 끝나고 한 4월 정도에 네. 이렇게 쓰는 것도 법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아마 야당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위드 코로나 네. 일상 회복을 위해서 가계 소비 지출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면 충분히 네. 지난번 5차 때도 반대하다가 오히려 정부가 제출한 80%보다 88% 올라갔죠. 네.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부분 논의를 하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 논의 가능하다. 곧간직 네. 입장에서의 좀 보수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야당도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끝으로 이렇게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끝으로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으로 지금 방역지원금이 이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또 야당에서 윤석열 후보는 좀 두텁게 자영업자에게 지원하자. 5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손실보상하자. 이런 공약을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두텁게 하자는 거에 100% 동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100일 안에 50조를 어떻게 네. 왜 50조인지 손실보상 피해가 네. 그 근거가 없고요. 저희도 이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손실보상 지원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강화하고 높이자고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왜 손실보상이 50조인지를 없고요. 두 번째 당선되고 100일 안에 50조를 하려면 네. 현재는 과세 이혼 방식이 됐든 또는 추경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인내서 할 거냐. 결국은 지금 본 예산에 50조를 증액을 하지 않으면 네. 야당 원내대표는 정권 잡아서 세출 조정을 하고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서 50조를 100일 안에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50조를 만들어내는 것 네. 자체가 빚내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네.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실보상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100% 동의를 하고요. 그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그 강화하는 방안들 예. 지금 이제 3분기 보상을 처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원래는 1조 원인데 사실은 거기 1.4조 더해서 2.4조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네. 실행하다 보면 어디를 더 보강할 건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한선 10만 원 그 부분도 보충할 필요가 있다가 여야가 합의가 되면 네.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지원금과 관련한 논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